1987년 6월 10일 시작된 60민주항쟁이 올해로 꼬박 30주년을 맞았습니다. 60민주항쟁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이뤄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60민주항쟁 당시 경남에서는 마산과 진주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들 이제 50대 나이가 됐는데요. 경남도민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경남의 60민주항쟁. 하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않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현장에서 1987년 6월 경남의 민주화 운동을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6.29 선언을 했습니다. 8개 항목인 6.29 선언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한다는 것. 군사독재 정권을 바꿀 기회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6.29 선언은 군사정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빛나는 역사입니다. 6월 10일 60민주항쟁의 커다란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경남에서도 마산과 진주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1987년 6월 10일 그날 경남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삼수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정여원 쪽입니다. 정여원 그러나 거기서 밀었습니다. 반칙. 14번 솔리먼 대신 14번 모하메드 사흐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987년 6월 10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중결승전. 한국 A팀과 맞붙던 이집트 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을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선수는 유니폼으로 얼굴을 뒤집어 감쌉니다. 또 다른 선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심판은 0대0 몰수 무승부를 선언했습니다. 네, 운동장 사정으로 경기가 지금 중단되고 있고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 27분께 경기가 중단돼서 주심 선심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제 경기가 시합 도중 중단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당시 마산종합운동장에는 2만 3천여 명 관중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난데없는 경기 중단에 관중들은 야유와 함께 쓰레기를 운동장으로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흥분한 일부 관중은 골대를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KBS를 통해 전국으로 중계되던 국제 경기는 생방송 도중 중단되는 방송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없. 축구 해설자와 아나운서는 왜 경기가 중단됐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9시 뉴스에서는 일부 경기가 시위로 차질을 빚었다는 짤막한 단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운동장 밖에 간헐적인 시위 때문에 최루탄 가스가 운동장에 들어가서 후반전 경기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9시 18분부터 후반전 경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저녁 전국으로 중계되던 국제 경기가 중단될 만큼의 큰 사건. 경남 마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10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에서는 3시간 뒤 마산 3.15 의거탑에서 벌어질 호원철폐 집회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정식 장소 인근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불탔습니다.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학원가를 사찰하던 정보기관 직원을 학생들이 붙잡고 차량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불타는 광경을 보고 좀 집회에 참석했던 한 1천여 명의 하우들이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좀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학내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거의 이 광장과 저 위에 위까지 전부 한 3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이 운집하게 되었죠. 대학생들이 집결하며 시위대는 민주화의 상징 3.15 의교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공무원은 3.15 의교탑 주변 출입을 차단하고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학생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6시에 실제 출발은 3.15 의교탑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없어졌던 KT 전화국 옛날에 로타리 근처에서 집회를 처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날 마산 집회는 창원과 마산 지역 대학생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경상대를 비롯한 진주 지역의 대학생들이 원정와 집회에 참여합니다. 한 40-50명 정도가 마산으로 온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3.15 탑인가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쫓겨오고 흩어지고. 시위대는 마산 시내로 진입했고 운동장 방향인 6호 광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도 500명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산 종합운동장의 축구 경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운동장 근처에서 시위대와 경찰은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고 투석전과 체류탄 발사로 맞붙었습니다. 전경들하고 이제 이 시위대하고 같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투숙전이 벌어집니다. 투숙전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경들은 또 체류탄을 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체류탄이 이제 이 바람 방향이 운동장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체류가스가 이제 운동 쪽 방향을 가니까 이집트 선수들이 그 경기를 갖다가 중도 포기하고 운동장에 뒹굴고 막 그랬던 상황이 벌어졌죠. 경기는 전반 20여 분 만에 중단됐고 의외의 일은 그다음 벌어졌습니다. 일시에 운동장을 나온 관중들이 시위대에 합류하며 10,000명을 훌쩍 넘은 대규모 시위로 번진 것입니다. 이제 막 나름대로 관중들이 막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죠. 그래서 시위대와 관중이 함께 모여서 이제 수출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전국에 생방송되는 경기가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되자 TV를 시청하던 운동장 인근 주민들도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TV를 보고 있던 분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나오게 되고,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직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축구 경기의 중단이 1979년 유신 체제에 맞섰던 부마 항쟁 이후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스포츠가 말 그대로 국가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무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 방송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게 큰 일이 터지고 있다, 자기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연좌 농성을 하는 시위대에 체류탄으로 대응했지만 시위 규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날 마산 시내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시위가 밤늦게 이어졌습니다. 연좌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전경들이 이제 그때 사과탄과 체류탄을 쏘게 되죠. 그래서 시위대가 여기서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저 창동 쪽으로 다시 가게 되고 6호 광장 쪽으로 다시 가게 되고. 6월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동시다발 시위와 함께 시작된 경남의 시위는 6.29 선언이 나오기까지 6월 항쟁으로 들불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남해 고속도로를 지나던 대형 가스 운반 차량을 정차한 사건이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경상대학교 옛날에 개항 5거리를 한대죠. 바로 그 위에가 이제 남해 고속도로니까 일부 대호들은 고속도로를 점거하러, 사실은 점거하러 간다기보다는 뭐 쫓겨서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내려온 그 LPG 가스를 제 기억에 2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대인가를 잡아가지고.
6월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밤늦게까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군사 정권은 경찰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시위 진압에 한때 군사력을 동원하는 초강수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0년 광주 민주화항쟁으로 국민의힘을 경험한 군사 정권 내부에서도 온건론이 우세해 결국 6월 29일 6.29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6월 항쟁이 군사정권을 끝내고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6월이 지나며 민주화 시위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60민주항쟁 이후 경남에서는 노동운동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창원 산단의 임금 인상 요구, 노동인권을 보장하라는 노동운동, 노조 결성을 요구하는 시위. 6월 항쟁으로 촉발한 경남의 노동운동은 88년과 89년을 거치면서 전국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30년 전인 1987년 시위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인생에서 6월 항쟁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일부 젊은이에게는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세월 동안 87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노동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한테는 87년 6월이라고 하는 것이 강인석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또 다른 대학생에게는 농민운동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6월 항쟁을 거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활을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선배들이 졸업하자마자 뭐 농촌으로 투신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투신, 그쪽으로 많이 투신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뭐 농민의 뭐 간부도 많이 하시고, 뭐 지금도 남아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경남 도민들에게 6월 항쟁은 시민의식을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6월 29일 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 대통령이 6월 29일 날 한국 선언을 하잖아요. 6.25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함께 한다면 어떠한 그 독재 정권이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이 이때까지 내가 어떤 뭐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의식을 갖다가 항상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래 만들어줬던 건데. 당시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지금은 5, 60대의 장년으로 사회 주도층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이들의 시민의식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획을 그은 촛불 시위 등에서도 주류가 돼 시민운동에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6월 항쟁은 민주주의를 성장하게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